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쭉 보세요. 그 정리할 건 없어. 너무 졸리면 따라서 이렇게 써. 그건 괜찮아. 근데 마지막 정리는 싹 지우고 저기다가 한번 짧게 해줄 테니까. 알겠지? 자, 탄화수소하고 이쪽 파트는 이성질체인데 그 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뭐냐면요. 그 탄화수소 분류예요. 분류를 먼저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거기 내용을 하이 빨리 와 빨리 이제 하면은 복사마살 복습. 자, 탄화수소는 누구하고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 원소지? 탄소하고 수소. 근데 수소는 손 몇 개 잡아? 하나. 탄소는 몇 개 잡지? 4개. 기억하지? 얼마 며칠 전에 했으니까 그렇지? 따라서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건 탄소겠습니까? 수소겠습니까? 탄소 되죠. 따라서 탄소를 위주로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C 그리면 현재 탄소 몇 개 그렸어요? 3개 그렸죠? 그러면 탄소는 손 4개 잡아야 되니까 N은 손 몇 개 더 잡아야 돼?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3개는 누가 붙어 있는 거라고 했어? 예,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다 수소가 붙어 있는 거지. 그치? 지금만 한번 제가 수소를 쓰고 앞으로 수소 써? 안 써? 우리는? 안 써요. 예? 그럼 여기에는 수소 몇 개 붙어 있어? 2개. 여기는 몇 개 붙어 있어? 이렇게 해서 3개 붙어 있죠. 그러면 N은 탄소 3개에 수소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지? 8개 붙어 있죠. 계산은 탄소당 위아래 하나, 위아래 하나, 위아래 하나 해서 탄소 수의 몇 배? 2배. 그리고 양쪽 끝에 하나씩만 더 붙여주면 되죠. 따라서 플러스 얼마? 2 해서 C3에 H8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내가 하나 더 그리면 C 4개를 그리면 4개 그리면 N은 탄소는 4개. 그러면 수소는 몇 개 붙어 있죠? 위아래 탄소수의 2배에서 8개. 그쵸? 그리고 좌우에 하나씩 더 붙이면 되니까 전체 몇 개? 10개가 붙는 거네. 그러면 내가 탄소를 쫙 해서 5개를 그리면 전체 탄소수는 5개. 수소는 몇 개 붙어요? 5, 2, 10에다가 양쪽 더하면 얼마? 맞죠? 12개가 붙어버리겠지만. 맞죠? 내가 요렇게만 써도 여기에는 수소 몇 개 붙어 있어? 탄소가 하나 잡았으니 나머지는 수소 잡죠? 4개 중에서 하나 잡았으니 나머지는 수소 몇 개 붙어 있어? 3개. 여기는 탄소가 손 2개 잡았으니 나머지 2개는 수소를 잡았을 거고 수소 2개. 애도 손 2개 잡았으니 나머지 2개 수소 잡고 맞죠? 애도 수소는 2개, 애는 수소가 몇 개? 3개. 이렇게 붙어 있겠네요. 그치? 이것처럼 일자로 쫙 그린 구조를 가장 평이하게 그렸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름 뭐 붙인다라고 했어요? 이름 뭐라고 한다 했지? 노말. 가장 평이하다고 해서. 따라서 C4, 이 녀석 이름은 C4H10인데 일자 구조다 해서 노말 앞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N은 노말 C5H10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오케이? N은 노말 C3H6, 오케이? 그때 내가 식 하나 쓸까요? 탄소가 N개가 있으면, 그러면 3개, 4개, 5개가 아니고 N개가 있으면 전체 수소는 몇 개가 붙죠, 여러분? 위아래 해서 탄소수의 2배를 하고 좌우에 하나씩 꽁냐 하고 붙여주면 몇 개 더? 2개 더 붙는 거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죠? 탄화수소의 가장 기본적인 일반식이 되는 거였지. 오케이? 이런 식을 가진 탄화수소를 우리가 이름 뭐 붙인다라고 했어? 이름은 그렇죠. 알케인이다라고 이름 붙이기로 한 거야. 현재 우리는 알케인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알케인. 오케이? 됐죠? 그러면 원모 한 개 더 할까요? 싹 해서 하나 더. 짠. 일자로 붙었어요. 탄소 5개, 수소 몇 개? 12개죠? 이거 구조 이름을 뭐라고 붙여? 노말. 그런데 탄소가 이런 것도 있잖아. C 해서 쫙. 그쵸? 그럼 애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렇죠. 어떻게? 양쪽 끝을 잡고 쫙 잡아당기면 애가 이쪽으로 서게 되지. 따라서 이 2개는 같은 구조예요. 그쵸? 팁 하나 드릴게요. 이게 같은 구조인지 다른 구조인지는 대다수 설명이 잡고 당겨봐. 그러면 모양이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빠꾸는 안 돼. 빠꾸하지 말고 길 따라 쭉 갔을 때 가장 긴 탄소 사슬은 탄소 몇 개짜리지? 5개짜리죠. 애도 길 따라 쭉 갔을 때 가장 긴 탄소는 탄소 몇 개짜리지? 5개짜리지.
5개짜리가 일자로 돼 있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이 구조는 같은 거다. 이렇게 쓰시면 돼. 오케이? 자, 한 개 더 가요. 그러면 쫙쫙쫙쫙 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N은 길 따라 쭉 갔을 때 가장 긴 탄소 사슬은 몇 개예요? 4개죠. N은 가장 긴 사슬이 몇 개짜리야? 5개잖아.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구조야? 다른 구조야? 그렇지, 다른 구조야. 그럼 구조가 아예 다르니까 성질도 같겠어, 다르겠어, 이거는? 좀 다르겠지. 따라서 애도 분자식은 C 5개에 H 몇 개죠? 12개죠? 둘 좌우에 빵야, 그치? 그럼 애도 C 5개야. 그러면 수소 역시 몇 개 붙어 있겠어? 12개 붙어 있죠. 그래서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다르잖아. 그래서 성질이 어떻다고? 다르다라고 하지. 따라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성질이 다를 이자를 써서 성질이 다른 녀석들 해서 이성질체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특히 얘네들은 구조가 다르잖아. 붙어있는 구조가 다르잖아. 따라서 이성질체 중에서도 구조가 다른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다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구조가 달라서 애 일자로 돼 있으면 노말인데 애는 이름을 좀 다르게 붙이기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붙이기로 했죠? T자 모양이면 그렇죠. 아이소라고 앞에 붙여주기로 한 거지. 그래서 앞에 아이소란 이름이 있으면 하나가 삐죽이 나와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한 개 더 가요. 자, 어떤 녀석은 이것도 있어. C. 요런 구조가 있다라고 치면 얘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꺾어서 가든 가장 긴 사슬은 몇 개짜리죠? 3개짜리죠. 오케이? 따라서 이 두 개도 같은 구조야? 다른 구조야? 다른 구조지. 그래서 한 탄소에 탄소가 4개가 붙어 있어. 야, 이 탄소에는 탄소가 3개 붙어 있는데 N은 몇 개가 붙어 있지? 4개 붙어 있죠. 따라서 애도 이름을 다르게 붙이기로 했죠. 뭐라 붙이기로 했어? 오케이, 네오다라고 이름 붙이기로 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겼죠? 네. 탄소가 구조를 딱 쓰고 노말이라 하면 일자로만 그리시면 되고 아이소라 하면 뭐가 붙어 있는 거지? 한 개가 뚝 하고 튀어나와 있는 구조고 하나든 두 개든 네오라고 하면 십자가 모양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이름 다 썼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분야에 따라서 성질이 다른 녀석들이 다양하게 나오잖아. 그렇지? 따라서 탄소화합물은 구조가 다양하다, 단순하다? 다양하다. 저번에 주관식 체크하라고 했죠. 주관식 가끔 물어볼 수 있는 거. 뭐라고 했지? 탄화수소 또는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를 쓰시오. 이게 주관식 문제면 이유는 뭐라고 써야 되죠? 네, 우리가 이주기 원소는 손잡는 개수 원자가가 어떻게 돼? 1, 2, 3, 4, 3, 2, 1. 그러면 원자가가 가장 많은 거, 손 많이 잡는 게 4가 최대인데 그게 누구야? 탄소잖아. 오케이? 따라서 이유는 뭐? 탄소가 공유결합을 가장 많이 해서 가장 적게 해서 가장 많은 수의 공유결합을 함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가장 많은 수의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의 탄화수소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그 주관식의 답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뭘 했냐? 알케인 했어, 알케인. 졸지 마. 알케인 하나 했어. 오케이? 졸리면 일어나서 하세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구조 하나 갈게요. 짜잔! 노말이야, 아이소야? 노말이죠? 노말. 탄소 3개인데 수소 몇 개 붙어 있어? 둘 좌우에 띵야 몇 개 붙어 있어? 8개 붙어 있죠? 맞죠? 여기에 수소가 하나씩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치? 맞죠? 그런데 이런 구조도 있어야 탄소 사이에 이렇게 이중결합한 구조. 그럼 잘 보시면 이쪽 탄소는 손 현재 몇 개 잡았니? 2개 잡았지? 그러면 수소 몇 개밖에 못 잡아 이제? 오케이. 따라서 수소를 이렇게 2개 잡는 거야. 오케이? 얘는 손 몇 개 잡았어? 3개 잡았죠? 그러면 수소 이제 몇 개밖에 못 잡아. 그래서 수소 하나를 이렇게 쫙 잡는 거야. N은 하나 잡았으니까 수소가 3개 붙어 있겠죠. 그렇지? 그럼 잘 보시면 여기 탄소는 수소가 3개 있었는데 여기 탄소는 수소가 몇 개가 되어 있죠? 2개. 여기 탄소는 수소가 2개인데 여기 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 붙어 있어? 1개 붙어 있죠. 즉 여기 붙어 있는 수소가 요 형태가 되려면 이 2개가 사라지면서 그럼 요 2개를 빼면 봐봐. 수소 잡고 있는데 이 2개를 와 하고 빼버리면 손이 남잖아. 그치?
이 손들끼리 이렇게 잡아버리면 원래 있던 결합에 하나의 결합이 더 만들어지니까 몇 중 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이거? 예스. 이중 결합 만들어지는 거지. 따라서 수소 두 개를 빼면 너 빨간색 할까요? 요런 세 개 결합이 한 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야. 수소 두 개를 빼면 탄소 사이에 결합을 한 개 더 만들 수가 있어. 오케이? 따라서 N식이 뭐가 되죠? C3에 H 뭐라고 쓰면 돼? 그렇죠. 수소 두 개가 빠졌으니까.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짠, 짠, 짠. 즉 여기서 또 수소를 양쪽에 하나씩 내가 뺀 거야. 그럼 원래 이 결합 하나 있었는데 수소를 하나 더 빼면 또 결합을 한 개 더 만들 수가 있죠. 그렇지? 그 결과 이 녀석은 현재 손 3개 잡았으니까 수소 몇 개 잡아? 하나 잡죠? N은 손 몇 개 잡았어 이제? 4개 잡았으니 수소가 붙어 있겠어? 안 붙어 있겠어? 질문가요. A, B. 질문 이렇게 나와요. A, B, C 중에서 수소가 붙지 않은 탄소가 있다. 누구? C. 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그럴 수 있어야 돼. 감탄하는 척 하지 마. 집중해. 그럼 N은 수소가 없고 여기에는 수소가 몇 개가 있죠? 3개 있죠? 그 결과 A 여기서 1로 오면 역시 수소가 2개 빠졌잖아. 따라서 N은 식이 뭐야? C3에 H 뭐라고 쓰면 되지? 그렇지. 4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가면 수소 몇 개 빠졌죠? 마이너스 2. 그치? 여기서 1로 가면 또 수소가 몇 개 빠졌지? 마이너스 2. 그럼 수소 2개 뺄 때마다 결합을 1개씩 할 수 있다는 건 꼭 염두에 둬. 알겠지? 알아나? 나중에 중요해 되게. 오케이? 그러면 봐요. 나는 수소를 2개 빼고 이렇게 찾고 있었거든. 그 얘기는 거꾸로 내가 이거를 풀면 수소를 몇 개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예, 2개 잡을 수 있다 이거죠.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봐요. 여기에 수소 원자 2개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이 결합을 하나 끊으면 이렇게 수소 2개를 잡아버리면 되니까. 따라서 수소 2개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지. 그렇지? 여기도 이 결합 하나 딱 끊으면 수소 몇 개를 또 더 집어넣을 수가 있어? 2개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지. 따라서 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있는 것들은 의미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내가 수소를 넣었더니 이 자식들이 자꾸 수소를 처묵처묵하네. 자꾸 처먹고 있는 거야, 수소를. 즉 얘네들한테는 계속 수소를 넣어도 지네들이 난 수소가 모자라, 난 수소를 더 먹을 수 있어, 나는 아직 수소가 고파 라고 얘기하는 중. 따라서 이런 이중이나 삼중결합 있는 것들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아직 수소로 꽉 안 찼어. 그래서 불포화 탄화수소다라고 해서 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어 하나 정리됐죠. 뭐? 불포화 탄화수소는 수소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몇 중결합 있는 거예요? 2중이나 3중결합이 있으면 포화 탄화수소야? 불포화 탄화수소야? 불포화 탄화수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식은 다 단일밖에 없지. 단일밖에 없으니 여기에 수소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끊는 수밖에 없어. 야, 나 배 터지겠어. 야, 더 넣지 마. 더 넣지 마. 더 넣으면 끊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탄소 사이가 단일결합만으로 된 것은 더 이상 수소가 안 들어가니까 포화라고 해요? 불포화라고 해요? yes? 포화 탄화수소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포화보다 포화를 좀 더 체크해 놓으세요. 써놓으세요. 필요하면. 뭐냐? 포화는 단일결합만으로 있으면 포화야. 탄소 사이가 무조건 단일만 있어야 돼. 단일만. 오케이? 그러면 단일결합이 아닌 다른 결합이 있으면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야. 탄소 사이가 뭐가? 탄소 사이가 알겠지? 탄소 사이가. 그러면 예제. 예제 하나 할게요. C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대. 야, 씨, 결합도 아니고 결합이 아닌 것도 아니고. 아주 괜찮아? 오케이? 이거 단일 결합이야? 단일 결합 아니야? 이거 이렇게 그리면. 단일은 아니잖아. 단일은 한 개 그려줘야 되니까. 아니잖아. 그럼 단일 결합이 아닙니까? N은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 나중에 1.5 결합이라고 배울 거예요. 기억하세요. 단일만 있어야지 포화. 나머지는 죄다 불포화. 아시겠죠? 그래서 1.5 결합이다. 불포화. 1.33 결합이다. 불포화. 2중, 3중은 말할 것도 없이 불포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화, 불포화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때 일반식이 야, 우리가
N은 일반식이 뭐예요? CNA, H, EN 플러스 2라고 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중결합이 있으면 수소가 2개 빠진다네. 그럼 이 녀석은 일반식이 뭐야? CNA, H, EN이라는 붙이죠? 야, 3중결합이 있으면 또 2개 빼야 된다네. 그러면 CNA, H 얼마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식은 자동적으로 암기 다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알케인이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이름을 알켄이라고 하자 하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3중결합 너도 이름 좀 바꾸자. 알카인으로 바꾸자라고 이름 붙인 거야. 그러면 알케인의 의미는 뭐냐? 알케인의 의미는 탄소 사이가 죄다 단일결합입니다. 이 뜻이에요. 오타예요. 나중에 고칠게요. 책을. 일단 보시고. 알케인은 다시 의미가 뭐라고? 알케인 하면 탄소 사이가 전부 다 단일결합입니다. 오케이? 자, 이때 이거 전미사라 해요. 접두어라 해요. 전미사라고 하죠. 애인 잘 보세요. 뷰테인. 어떤 탄화수소인데 이름이 뷰테인. 뷰테인. 그럼 이 탄소 사이는 2중이나 3중결합 있겠어? 없겠어? 빙고. 없는 거야. 오케이? 프로페인. 2중, 3중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오케이? 데케인.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알켄이라고 하면 몇 중결합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2중결합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2중결합 있다는 거. 오케이? 뷰텐 몇 중결합 있는 거야? 그렇지. 프로펜 몇 중결합 있는 거지? 2중결합. 오케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인으로 끝나면 몇 중결합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오케이. 3중결합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3중결합 있구나. 그래서 프로파인 몇 중결합 있는 거지? A가 프로파인이야. 프로파인. 오케이? 따라서 이름에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바로 오시고. 자, 그러면 2중, 3중 있으면 불포화. 단일만 있으면 포화. 여기까지 됐죠? 예,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아직 안 써도 괜찮아요. 정리하면 다 할 테니까. 알겠지? 그럼 다음. 가서. 자,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셨으니. 이제 아까 내가 뷰타인, 펜타인 이런 저런 이름 붙였었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탄소 이름을 내가 좀 붙여볼 건데 우리 때는 탄소 20번까지 외웠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이야. 6번까지만 외우면 돼. 오케이? 따라서 탄소 수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데 탄소 하나 붙어 있는 것은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메테인. 사실 테인은 빼도 괜찮아요. 메타 이런 의미예요. 메타. 오케이? 야, 탄소 하나밖에 없으니 탄소끼리 결합할 것도 없죠? 그러면 이 녀석은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CH4라고. EN 플러스 2. 그럼 이름 뭐라고 붙이면 되지? 메테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탄소 2개짜리 이름 뭐라고 붙이느냐? 에타. 에테인 이렇게 이름 붙여요. 단일 결합만 있으면 에테인. 탄소 2개는. 그럼 탄소 2개 사이에 2중결합이 있으면 이름 뭐라고 붙이면 되지? 에텐. 오케이? 3중결합이 있으면 이름 뭐라고 붙여? 에타인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3개짜리는 프로라는 이름 붙여요. 프로. 그래서 프로페인 기본으로 프로페인. 프로파. 오케이? 그러면 단일 결합만 있으면 이름은 뭐? C3H8. 단일 결합만 있으니까 이름 뭐? 프로페인. 그러면 C3H6 이름 뭐? 프로펜. 그러면 C3H4 이름 뭐? 프로파인.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4개짜리는 뷰타. 그래서 단일만 있으면 뷰테인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오케이? 따라서 탄소 4개인데 단일만 있어. C4에 H10 단일만 있으니까 뭐? 뷰테인. 그러면 C4에 H8 뭐? 뷰텐. 그러면 C4에 H6 6 그럼 이름 뭐? 뷰타인. 그러면 탄소 5개. 펜타곤이 그 미 국방성이 펜타곤인데 오각형 모양이야.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펜테인, 펜타. 오케이? 펜타가 원하는 뜻이니까. 따라서 C 5개에 H 12개 이름 뭐라고 붙여? 펜테인. 그러면 C 5개에 H 10개 이중결합 있죠? 이름 뭐라고 붙여? 펜텐. 이렇게. 다음에 C5에 H 8개 EN-2G 그럼 이름 뭐라고 붙여? 펜타인. 마지막 하나 C 6개 육각형의 의미라는 헥사. 그래서 이름은 헥세인
헥인으로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포화 탄화수소면 헥세인, 이중결합이 있으면 헥센, 그리고 삼중결합이 있으면 헥사인.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네요. 메에프뷰펜 핵은 암기하세요. CH4 써놓고 이름이 뭐야 하고 절대 안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그런데 거꾸로 이름만 나왔을 때 탄소 몇 개짜리인지는 알아야죠. 그렇죠? 질문할게요. 핵실. 뭔가 붙었는데 핵실. 탄화수소인데 이름이 핵실이 있어. 핵실. 핵. 탄소 몇 개짜리야? 6개짜리가 붙어있다 이 뜻이야. 오케이? 프로필. 프로. 탄소 몇 개가 붙어있다는 뜻이지? 3개짜리가 어딘가 있다 이 뜻이야. 오케이? 이름 하나 해석해볼까요? 나온 게 복습. 어떤 녀석 이름이 뷰타디엔이래요. 어이! 뷰타! 탄소 몇 개라는 의미죠? 탄소가 4개 있구나. 그런데 딴 거는 몰라도 내가 눈에 확 띄는 거 하나 보이죠? 뭐? N! 그럼 몇 중결합 얘기하는 거지? 2중결합이구나. 그런데 이 D가 뭐냐? 이거거든? try, die 할 때 이거거든? 그럼 이 D의 의미는 뭐죠? 아는 사람? 영어 좀 하나 알 텐데. D. 아, 그렇죠? 우리 국어 하죠. 그치? D의 의미는 2개란 뜻이에요. 2개. 본 적 없을 거예요. 쓰지 말고 쓰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뭐냐? 탄소는 4개짜리인데 이 N, 이중결합이 D 2개 있는 녀석이야.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그리면 탄소 4개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구조. 이게 부타디엔이에요. 그 자동차 타이어에 쓰는 주원료 중 하나예요. 부타디엔.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 암기해야죠. 그런데 제가 수업 때 나중에 기회 되면 저 끝에다가 이름은 쫙 써줄 테니까 보면서 하세요. 우리가 맨 처음 1단원 할 때 원자량 보면서 푼 것처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예. 아직 쓰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 교재 다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단일결합 했어 안 했어? 했지? 이중결합도 방금 했어 안 했어? 했지? 삼중결합도 했어 안 했어? 했지? 저렇게 우리가 일자로만 돼 있는 구조가 있지, 그치? 이제 2가지도 아는데. 그런데 이런 구조도 있어. 하나. 이거 가장 긴 탄소 사슬이 몇 개짜리지? 그럼 이렇게 하면 이름이 뭐야? 노말. 탄소 4개니까 이름 뭐? 뷰. 맞죠? 2중이나 3중 없으니까 이름 뭐? 노말, 뷰, 테인. 이해되죠? 일단 이해만 해놓고 그 다음에 암기는 나중에 하자고. 알겠지? 보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손 잡았네. 야! 탄소 사이에 손을 한 개 더 그렸지? 그러면 수소는 몇 개가 빠지냐? 2개가 빠졌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건 사슬이야? 골이야? 아까하고 구조가 완전 틀리잖아. 따라서 이 녀석한테는 이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따라서 여기에는 이름을 새로 한 개 더 붙이자는 거야. 그 이름이 뭐냐? 사이클로. 골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리형 탄화수소에는 사이클로란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름 한번 붙여볼까요 여러분? 사이클로, 골이다. 그런데 탄소 몇 개짜리가 골이 만들었죠? 4개가 만들었죠? 그럼 탄소 4개는 방금 이름이 뭐였어요? 뷰. 그런데 탄소 사이에 2중이나 3중이 있어요? 전부 다 단일로만 돼 있어요? 단일로만 돼 있죠? 따라서 사이클로 뷰테인.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뷰테인만 이야기하면 C4에 H 몇 개짜리지? 2M 플러스 2, 10개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수소 2개를 쫙 날리고 선을 한 개 더 그렸으니 사이클로뷰테인은 식이 몇 개가 되죠? C4에 H 얼마가 되지? 8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사이클로뷰테인. 오케이? 그러면 한 개 더 그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만 그리면 노말이죠? 노말. 탄소 몇 개짜리야? 5개니까 이름 뭐? 펜테인. 그런데 이렇게 딱 하면 몇각형? 오각형 나오죠? 오각형. 그치? 따라서 이름은 뭐라고 붙여요? 사이클로. 단일 결합만 있으니까 이름 뭐? 펜테인. 그러면 식은 탄소는 5개인데 원래는 12개가 돼야 되는데 수소 2개 빼서 연결을 했으니 몇 개가 되지? 10개가 되죠? 아,
따라서 이 녀석들은 일반식이 C, N에 H 맞아요? 맞죠? 그리고 이름은 고리를 만들었으니 한글로 쓰면 사이클로 그렇죠? 그런데 탄소 사이가 전부 다 단일 결합만 돼 있으니 N이야, I이야, N이야. N 따라서 사이클로 알케인 묻히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까지 보셨으면 오야 CN의 HEN인데 야야야야야 여기 오니까 봐요. 알케인은 EN 플러스 2인데 알케인이 얼마지? EN이죠. 방금 거하고 식이 같아 달라? 똑같이. 방금도 식 뭐 나왔어? EN이잖아. 그러면 N은 한 개 또 식은 똑같은데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야. 뭐? 알켄. 식은 똑같은데 하나는 사이클로 알케인이고 하나는 뭐? 알켄. 오케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봐요. 수소 두 개를 빼면 선 한 개 더 그릴 수가 있다네. 그걸 여기에 그리면 이건 몇 중 결합되지? 따라서 알켄. 여기에 그려도 이중 결합이니까 뭐? 알켄. 그런데 하나를 뛰어넘어서 그리게 되면 고리니까 이런 뭐? 알케인. 따라서 N은 사이클로 붙인 거예요. 따라서 N 대신에 사이클로가 붙어서 수소가 두 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도 이해되죠? N은 고리고 N은 고리 반대로 그냥 사슬이 N은 붙이게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다 났죠? 됐지? 자, 마지막 하나. 진짜 마지막 하나. 봐봐. 내가 지금 몇각형 그렸니? 육각형 그렸지? 이렇게 그려도 꼭지점이 몇 개야? 이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다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고요. 따라서 탄소까지 그리지 않고 선으로 그리는 선구조식이 하나가 있어. 선구조식. 선구조식은 끝부분과 꼭지점마다 누가 붙어있다? 탄소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거야. 다른 기호가 쓰여있지 않는 한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쓰고 쉬울 테니까. 전체 탄소 몇 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 의미예요. 그럼 요 끝에 탄소에는 손 하나 잡았으니까 수소 몇 개를 잡지? 3개. 얘는 몇 개 잡지? 2개. 애도 2개. 애도 3개.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리면 아이소가 되죠. 따라서 탄소는 몇 개가 있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선을 한 개 더 그리면 여기는 몇 중결합이란 이야기입니까? 오케이, 이중결합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수소 몇 개 잡아요? 손 하나 잡았으니까 3개 남았어. N은 손 몇 개 잡았어? 흰색, 노란색 3개 잡았으니까 하나 남았지? N은 손 몇 개 잡았어? 4개 잡았으니까 빈 게 없죠? N은 손 하나 잡았으니까 수소 몇 개 잡아? 3개. N도 수소 몇 개 잡아? 3개. 그래서 각 지점마다 CH3, CHC, CH3, CH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오케이. 이거 했으면 자, 요거 하자고. 어이, 몇 각형이야? 그러면 탄소가 6개 있다는 거 알겠죠? 맞죠? 그런데 요 끝에 죄다 수소를 그냥 하나씩 이렇게 쥐고 있더래. 하나씩 쥐고 있더래. 그러면 탄소는 손 몇 개 잡아? 4개 잡아야 되잖아. 4개 잡아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탄소는 손 몇 개 잡았어? 그러면 손이 하나 남아있겠네. 여기도 하나 남아있겠네. 원작강화. 그치? 여기도 하나 남아있고 여기도 다 하나씩 남아있겠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애들끼리 봐요. 처음에 야 우리끼리 손잡자. 이렇게 손잡았어. 그럼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몇 중결합? 그러면 야 나 삐졌어. 나 애랑 잡을래. 몇 중결합? 그러면 난 우리끼리 잡자. 2중결합. 그럼 2중결합, 단일결합, 2중결합 나오겠네요. 그럼 구조를 그리면 짠짠짠 2중 단일, 2중 단일, 2중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 그치? 맞죠? 그런데 애가 변심했어. 나 밑에 걸랑 손잡을래. 애랑 잡아버리면 여기가 2중결합 되죠? 그럼 애는 애랑 잡을 거고. 그치? 그리고 애는 애랑 잡겠지 뭐. 그치? 그럼 그렇게 잡은 걸 하나 다시 그리면 이제 2중결합이 여기에 생겼어. 2중 단일, 2중 단일, 2중 단일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질문 가요. A, B
이 원작과 N은 위에 거랑 손잡는 게 좀 더 안정하고 좋을까? 밑에 거랑 손잡는 게 좀 더 안정하고 좋을까? 또 다른 질문. A하고 B는 왼쪽이 좀 더 안정한 구조일까? 오른쪽이 좀 더 안정한 구조일까? 물었더니 쌤 밑에 거요. 왜? 지구가 잡아당기니까요. 중력. 관계없어 그런 거랑 중력하고. 오케이? 즉 왼쪽 구조와 오른쪽 구조는 같은 구조일까? 다른 구조일까?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이나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이나 같죠? 같은 구조지? 그 얘기는 뭐야? 이 녀석이 밑에를 잡아도 되고 위에를 잡아도 된다 이 뜻이지. 오케이? 그 말은 애는 밑에도 잡고 싶은데 밑에를 잡으면 위에가 서운하고 위에를 잡으면 밑에가 좀 서운하고 따라서 나는 도대체 누구를 잡아야 되지 하면서 둘 다 잡으려고 해. 그래서 한 번은 위에 잡고 한 번은 밑에 잡고 한 번은 위에 잡고 한 번은 밑에 잡고 와 이러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실제로. 오케이? 따라서 위에를 확실히 잡아야 이중결합이잖아. 근데 위에도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야. 위에도 나도 너 좋아해 반쯤 걸쳐놓고 이 나쁜 놈. 밑에도 나 너 사랑해 반쯤 걸쳐놓고 이런 식으로 반쯤 이렇게 걸치고만 있다니까. 그러면 이 결합은 단일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다고 이중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완전히 못 잡고 반쪽에서 이러고 있는 상태잖아. 그치? 따라서 이 결합을 뭐라고 부르느냐. 1.5 결합이다 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요래 왔다 갔다 하니까 질문. 위에 걸 잡았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밑에 거 잡았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위에 거를 잡은 구조 그리고 밑에 거를 잡은 구조의 존재 B는 1대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 즉 A와 B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새끼 위랑 사는 것도 아니고 밑에랑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야. 나쁜 놈이야 이거.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 A는 뭐야? 위에 거 잡은 구조고 B는 밑에 거 잡은 구조인데 아니라고 둘 다. 오케이? 이 녀석이 이름이 뭐냐? C6개, H6개 매우 유명한 벤젠. 여러분은 벤젠만 나올 거예요. 메인으로. 벤젠입니다. 벤젠. 따라서 이 벤젠 구조는 뭐냐? A도 아니고 B도 아니문이다. 그래서 화살표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야, 길 가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야, 난 이제 속초로 가고 싶어. 근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모르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 화살표의 의미가 애도 아니고 애도 아니다 이 뜻이야. 이 구조를 우리가 공명구조라고 이름을 붙여요. 벤젠은 교재 페이지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오른쪽 페이지, 다음 장인가? 다음 장? 한 장 더 넘어가셔서 한 장 더 넘기시고 거기 왼쪽 어디에 있죠? 벤젠 있나요? 맨 밑에 있구나. 오른쪽 페이지 맨 하단에 있죠? 별표 쳐놓고 그것만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찾았어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 그 박스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봐요. 공명구조의 의미는 좌우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 오케이? 1초에 수만 번 왔다 갔다 해. 그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물리하는 사람들이야. 화학은 통 크게 그런 거 안 해. 왔다 갔다 해. 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벤젠 공명구조의 첫 번째 질문. A하고 B는 1대1로 존재한다. OX, X. A와 B의 존재비는 50대 50이다. OX, X. A는 전체의 50%의 비율로 존재한다. X. 없는 거야, 이 새끼는. 오케이? 왜? 공명이니까. 오케이? 따라서 봐요, 여러분. 요렇게 잡았어. 단일 결합이야. 요렇게 잡으면 단일 결합이 더 세겠냐? 이중 결합이 더 세겠냐? 따라서 단일 결합이 더 길겠냐? 이중 결합이 더 길겠냐? 이중이 잡아당겼는데 가까워지지 않을까? 맞죠? 따라서 발음이 왜 이래? 단일이 길어? 이중이 길어? 단일이 길어. 그럼 봐봐. 이중 단일이면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얘도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그렇죠? 그런데 이중결합 있어 없어? 벤젠은요 이중결합 없어요. 이 구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벤젠에 이중결합이 있다. 땡. 탄소 사이는 단일 결합이다. 땡. 그럼 탄소와 탄소 사이는 전부 다 몇 결합? 1.5 결합. 전부 다 1.5, 1.5, 1.5, 1.5, 1.5, 1.5이기 때문에 탄소 사이의 결합 길이는 다 같을까 다를까? 같지. 이중단일이면 짧고 길지. 하지만 전부 다 1.5니까 탄소 사이의 결합 길이는 다 같다. 이해되죠? 그것도 박스에 있죠? 지금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이 뭐냐? 벤젠과 관련한 문제들에서 보기를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암기도 암기지만 이해를 해놓으시라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 길이가 다 같은 육각형이야. 정육각형이잖아. 그럼 결합각은 몇 도 나오겠어? 120도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 둘, 세 방향 돼 있으니까 평면이네. 평면 구조의 120도의 결합각을 갖는다. 됐죠? 됐어요? 마지막! 단일 결합이야? 단일 결합 아니야? 아니지. 그럼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 이게 벤젠이야. 오케이? 이걸 벤젠골이라고 해. 벤젠은요, 요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위에 그림 해서 줄여서 요렇게 쓰기도 해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 이게 바로 벤젠골이야. 이 벤젠고리를 가진 물질들이 있어. 화장실에 뭐 냄새 날 때 쓰는 뭐 점약 같은 거 있죠? 옷장에 나프탈렌 그것도 벤젠고리 2개 붙어 있는 거고, 오케이? 뭐 톨루엔 벤젠고리 하나 있는 거고, 뭐 벤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벤젠고리를 가진 녀석들을 이름을 뭐라 붙이기로 했냐 하면 벤젠고리를 가진 것들을 방향족이다라고 이름 붙이기로 한 거예요. 방향족. 방향족이 한문인데 의미가 뭐죠? 방이 방출하다. 향이 스멜, 향기를.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아로마틱 그룹이야. 그래서 향이 좀 독특한 향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요즘에 뭐 무스 같은 걸 바르는데 옛날에는 무스 이런 게 없으니까 포마드 기름 바르고 막 했는데 저 벤젠 가지고 광 내면 구두가 진짜 반짝반짝 광이 나요. 잘 닦이고. 그래서 벤젠으로 막 광 딱 내고 손이 좀 묻었네 탁탁탁 쳐가지고 머리 쫙 넘기면 포마드 기름 바르는 것처럼 막 옛날 중년 신사 있잖아요. 머리가 쫙쫙 넘어가요 완전히. 일제시대 영화 보면 뭐 머리 반짝반짝 해가지고 넘긴 용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막 바르고 있었다니까. 이게 언제까지? 저게 매우 치명적인 발암 물질이라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 그래서 벤젠고리가 있는 것들은 이건 대다수가 발암 물질이에요. 상당수가 벤젠고리 있는 것들은. 오케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네, 좋아요. 기본 내용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정리해야죠. 이제부터. 한 페이지 넘기시면 오른쪽에 왼쪽 페이지죠. 넘겨서 왼쪽 페이지에 탄화수소의 분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탄화수소의 분류가. 자, 마무리 정리 한번 갑시다. 그 탄화수소의 분류가 있는데 그 사람도 성별로 분류 가능하고, 그렇죠? 피부색으로도 뭐 분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생김새나. 그것처럼 탄화수소 분류 기준을 한 2-3가지로 내가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들 분류가 몇 개가 있어. 단일 결합만 있으면 뭐지? 포화. 그렇죠? 2중, 3중이나 1.5 있으면 뭐지? 불포화. 포화냐 불포화냐로도 나눌 수가 있고, 그냥 쭉 돼 있으면 뭐? 사슬. 동그랗게 돼 있으면 고리. 사슬 구조냐 고리 구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마지막 벤젠 하면서 애들이 무슨 족이라고 했지? 방향족. 따라서 아로마틱 그룹 방향족이냐? 방향족 말고 나머지는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했는데 전부 다 애들 탄화수소가 무극성 분자야. 대다수가. 무극성 분자니까 그게 기름 덩어리야. 그래서 지방 덩어리다라고 해서 지방족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면 마무리 정리 갑니다.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구조. 탄소와 수소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구조. 그러면 탄소와 수소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이 하나가 있는데 대다수가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니까 물에 잘 녹겠어? 잘 안 녹겠어? 물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 극성은 극성끼리 잘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녹는다. 그렇죠? 따라서 N은 무극성이니까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이런 것들 다 시험이에요. 분자 연결시켜서 알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는 결합을 몇 방향 하지? 4방향 하죠.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지금 쭉 봐왔잖아. 이 긴 칠판 쫙 채워가면서 봐왔잖아, 지금. 그렇지? 따라서 매우 다양한 화합물이 존재한다. 이유는 뭐? 탄소의 결합이 4개를 하기 때문에. 탄소가 4개의 결합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원소도 붙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진 않았지만 질문 하나 갈게요. 탄소 수가 많아지면은요, 무겁니 가볍니? 따라서 으이샤 기체로 만들기가 어렵구나. 원래 이건 아니지만, 원래는 이게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무거우니까 와 띄우기가 어려워. 그래서 기체로 만들기가 어려워. 그럼 탄소 수가 많을수록 기체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끓이기가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탄소 수가 많을수록 끓이기가 어려워. 끓는 점이 올라가. 메테인은 마이너스 161도가 끓는 점인데 뷰테인만 가도 마이너스 0.5도까지 확 올라가. 오케이? 요게 탄화수소인데 이걸 내가 분류를 하면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가장 크게 사슬과 고리로 한번 나눠볼게요. 사슬이 구조가 있고 고리 구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슬 구조는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만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뭐 있죠? 이중 결합이 한 개 있는 게 있고 2개 있는 건 우리 안 배워요. 이중 결합 2개, 3개, 4개 막 만들면 돼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름 따라 안 배워요. 아주 단순한 것만. 3중 결합이 한 개 있는 게 있고 그러면 단일 결합만 되어 있는 건 일반식이 뭐죠? CNA 빨리 불러 이거였죠? 이중 결합으로 결합 한 개 더 들어가면 수소는 몇 개 뺀다고? 2개 빼서 이거죠? 그럼 결합을 또 만들면 또 2개 빼야 되니까 CNH EN-2죠? 맞죠? 그러면서 단일 결합만 있는 것을 이름 뭐라고 붙이기로 했지? R 그렇죠? K 이중 결합 있는 걸 이름 뭐라고 붙이기로 했지? 알켄족 3중 결합 있는 걸 뭐라고 하기로 했어? 알카인 하고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그렇죠? 자, 고리로 가요. 고리는 2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냥 삼각형 고리, 사이클로프로페인, 사각형 고리, 사이클로퓨테인. 따라서 사이클로 구조. 오케이? 사이클로 구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봤지만 벤젠도 고리야, 사슬이야. 벤젠 몇 각형 고리야? 저기 쓰여 있잖아. 빨리 봐. 벤젠 몇 각형 고리야? 6각형 고리잖아. 따라서 벤젠도 고리에 들어가요. 이런 벤젠 고리를 가진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했지? 방향족. 방향족 먼저 할게요. 방향족은 여러분 일단 이것만 해놓으세요. C 6개, H 6개 누구지? 벤젠. 그리고 앞 페이지에 있었던 벤젠의 특징을 암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이클로를 보는데 여러분 탄소 몇 개니? 탄소 몇 개니? 삼각형 그렸잖아. 꼭지점마다 탄소라며 내가, 그치? 그럼 몇 개니? 3개. 그럼 사이클로 프로페인. 사각형 탄소 몇 개니? 4개. 그럼 사이클로 K, R, 4개는 뭐야? 뷰테인. 그렇지?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런데 밑에 하나 볼까요? 탄소 몇 개니? 그런데 짜잔. 탄소 사이에 몇 중 결합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고리니까 사이클로라 이름 붙이는데 사이클로 됐고 탄소 4개니까 접두어 뭐? 뷰 붙이고 이중 결합이 있으니 케인이야 캔이야 사이클로 뷰텐. 여기까지 여러분은 배워요. 오케이? 따라서 사이클로 구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이클로 알케인 또 하나는 뭐? 사이클로 알케인. 사이클로 알카인은요 있어요 만들면.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배우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면 되죠. 그러면 사이클로 알케인은 일반식이 뭐예요 여러분? CNA 고리를 만드는 순간 수소를 선을 한 개 더 그어야 되니까 수소 2개가 빠지죠. 그래서 EN이 되지. A랑 같은 식인 거예요. A랑 같은 식. 그렇지? 맞지?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내가 선 한 개 더 그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CN에 수소 또 2개 빼야 되겠네. 식이 뭐? EN? 마이너스. N랑 같은 식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분류가. 분류 기준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 분류 기준. 사슬이냐? 고리냐? 됐죠? 두 번째 분류 기준. 포화야? 불포화야? 포화. 이 두 개는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 요거는 포화야? 불포화야? 포화. 요 두 개는 포화야? 불포화야? 따라서 포화냐? 불포화냐? 됐죠? 세 번째 기준. N은 얘네들 벤젠고리가 있는 건 무슨 족이라고 하지? 방향족. 나머지 것들은 기름덩어리 성분 지방족.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탄화수소 기본 다 끝난 거예요. 뭘 했냐? 벤젠 했죠. 알케인 했죠. 알켄 했죠. 알카인 했죠. 식했죠. 접두어 메필부펜 했죠.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일반식 다 썼죠. 거기다가 사이클로 알케인 했죠. 사이클로 알켄도 했죠. 전부 다 끝이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기본, 탄화수소 기본, 그리고 분류까지 우리가 끝을 내요. 오케이? 정리하십시오. 정리.